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각각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준비됐죠? 자, 그림 볼게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이듯이, 자, 여기 염색체들이 일렬로 배열하고, 그죠? 이 체세포 분열의 중기 해당하는 그림이죠. 자, 일렬로 배열하고, 그리고 뭐가 분리되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 분열이 두 번 연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는 바로 상동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열로 배열한 것과 같은 자, 이러한 그림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하고 자, 뭐가 분리되느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더라.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더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자, 분리가 되는 그 주체에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자, 이 분리 후에, 분열 후에 어떠한 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세포, 그러니까 딸세포끼리도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분열 전에 그 바로 모세포와도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그죠? 자, 여기 감수 2분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감수 2분열을 보면 이 분리되기 전의 세포와 분리된 후의 세포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딸 세포끼리도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핵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핵상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도 역시 n에서 n으로 핵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상의 변화가 없다. 염색체의 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핵상의 변화 없고 염색체 수의 변화 또한 없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세포 자식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감수 1분열을 보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핵상이 줄어듭니다. 그죠? 핵상의 변화가 생기고 또한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염색체의 수가 변화한다. 그죠? 자, 핵상이 변한다. 염색체의 수가 변한다. 그리고 또한 자,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 보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엄마한테 받은 거다, 얘는 아빠한테 받은 거다라고 하면 한쪽으로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가게 되는 거고 또 한쪽 세포, 딸 세포로는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체가 이렇게 가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만들어진 딸 세포끼리 유전적인 구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전에 이 분열 전의 세포, 이 세포와도 역시 어때요? 유전적 구성이 다르다. 또는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느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핵상의 변화, 염색체 수의 변화, 또는 유전적 구성의 변화, 유전적으로 동일한지 다른지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서 네,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탐구 분석 표로 또 분석을 해 놓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DNA 복제의 횟수. 자, DNA 복제의 횟수는 둘 다 똑같습니다. 간기 중에 S기에 한 번 복제합니다. 한 번 복제하고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는 거고, 그리고 감수 분열은 두 번 연속해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감수분열 자체의 의미는
어때요?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생식세포를 만들 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가 또 다른 생식세포와 만나서 수정이 돼야 자식의 염색체 수가 원래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생식세포 분열의 의미로만 본다면 사실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DNA 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1번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라면 2번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해서 얘가 감수 분열 한 번만 하게 되면 요 놈이 한 세포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놈이 이쪽 한 세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 물론 얘네들의 유전적 구성은 다르죠. 이것이 엄마한테 받은 거라면 얘는 아빠한테 받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의 의미로만 따진다면 DNA를 복제하지 않고 그냥 상동염색체만 분리해서 분열 한 번만 일어나면 이렇게 생식세포,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렇게 생식세포, 딸세포를 2개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로만 본다면 복제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왜 복제를 하고 그리고 분열이 2번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분열이 일어날 때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수 분열 자체의 의미로만 본다면 복제하지 않고 이렇게 2개의 딸세포만 만들 수도 있지만 복제함으로 해서 어때요? 자, 복제를 함으로 해서 분열이 일어날 때 딸세포가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음. 그러니까 어차피 수고를 해야 되는, 이제 분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열이라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복제를 하고 이때 분열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 감수 분열 한 번, 그러니까 감수 분열 전체 한 번, 한 세트가 만들어지면서 딸 세포를 이렇게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DNA 복제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음. 아마 그게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감수 분열을 할 때, 이 복제를 굳이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든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제를 했으니까 뭐가 필요하게 돼? 감수 이분열이라고 하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감수 이분열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와 염색 분체 분리, 그러니까 복제를 했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감수 이분열이 진행이 된다. 자, 그것을 체세포 분열과 관련 지어보면 체세포 분열과 감수 이분열은 거의 닮아 있어요. 그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세포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죠? 자, 우리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예요?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니까 복제해서 분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이러한 의미의 차이. 그리고 감수 분열이 자, 복제를 한 번 하고 이렇게 2번 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 이런 걸 한번 차근히 생각하고, 네,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핵분열 횟수. 자, 우리의 세포 분열은 핵분열과 그리고 이제 뭐로 나누어질 수 있느냐? 세포질 분열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었어요. 그죠? 자, 핵분열은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염색체를 분리해서 가져가는 거. 자, 이 과정을 핵분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거, 세포질 자체가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질 분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우리 과정, 체세포 분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체세포 분열에서 이 그림 과정을 한번 보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를 나눠 갔잖아요. 그죠? 자, 염색체를 나눠 갖고 이 과정이 이제 핵분열이라면 이제 말기에 세포질 자체가 분리되는 이러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세포 두 개로 똑똑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분열기 전중 후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이야기해보면 전중 후말 동안에 핵분열이 쭉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중 후말 기간 동안에 핵분열이 쭉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의 말기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돼서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서 말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전중 후 말기에 이제 중간 정도까지 핵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말기에 말,